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지금은 생각도 나지 않지만 우리가 순수했던 그 시절, 학교 앞 문방구에서 500원을 주고 샀던 조그만 공포 만화책을 반 친구들과 돌려가며 읽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강의는 동심과 순수함이라고는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늙어버린 우리의 순수세포를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총 4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무슨 책에서 봤는지는 몰라도 이야기는 기억나실 겁니다. 가시죠. 방과 후 서건이는 지영이와 오락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지영이는 오락실로 오지 않았고 오락이 시시해진 서건이는 오락실을 나왔다. 서건이는 지영이가 엄마한테 붙잡혀서 못 나온 거라며 혼자 투덜거리면서 걷다가 이상한 문구점을 발견했다. 분명 전에는 못 보던 문방구였는데 마침 일기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방구 문을 열었다. 가게 안에는 주인 아저씨 혼자 있었고 왠지 웃는 모습이 기분 나쁜 아저씨였다. 서건이가 뭔가 찝찝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얘야, 우리 가게 새로 생긴 기념으로 주는 선물 하나 받아가거라. 서건이가 받은 선물은 빨간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잘 쓰렴. 대신 그 일기장은 꼭 하루에 한 장만 써야 한다. 서건이는 빨리 문방구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일기장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쳐보니 맨 앞장에는 하루에 한 장씩만 보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분명 한 장씩 쓰라고 말했는데. 일기장을 펼치자 거기에는 이미 일기 하나가 적혀 있었다. 2020년 12월 14일 오늘 지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화들짝 놀란 서건이는 일기장을 바로 덮어버렸고 다음날 일기장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진짜로 지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어제 문방구가 있던 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과일 가게가 있었다. 섬뜩해진 서건이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기장을 펼쳤고 다음 장을 읽었다. 2020년 12월 15일 오늘 집에 강도가 들어 나를 뺀 가족 모두가 죽었다. 그날 밤 서건이의 집에 정말로 강도가 들어서 서건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죽이고 달아났다. 서건이는 그 일기장을 태워버렸고 친척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그렇게 친척집에 처음 간 날 집에서 가져온 짐을 풀다가 또다시 그 빨간 일기장을 발견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기장을 넘겼고 다음 일기를 읽었다. 2020년 12월 20일 오늘 나는 우리 가족과 다시 만났다. 이게 무슨 빨간 일기장 기억나시나요? 아무런 개연성도 없고 갑자기 일기장을 얻었는데 그 안에 끔찍한 미래를 암시하는 글이 있었죠. 지금은 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당시 빨간 공책만 봐도 빨간 일기장이라고 하는 애들이 덜어 있었죠. 다음 이야기도 당시에는 참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초등학교에는 뚱땡이 모니터가 책상 아래에 박혀 있었죠. 가시죠. 윤혁이는 초등학교 여름방학을 앞두고 마지막 수업인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수업 시간에 잠을 잤는데 윤혁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학교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다. 깜짝 놀란 윤혁이가 컴퓨터실 문을 열었지만 교실 문과 창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 밖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그 누구도 윤혁이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방학이 끝났을 때 윤혁이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윤혁이가 있었던 자리에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화면을 켜보니 메모장에 윤혁이가 작성한 글이 있었다. 빨리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다. 여기는 너무 춥고 어두워서 무섭다. 무엇보다도 문 밖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경비 아저씨의 빨간 눈이 제일 무섭다. 보통 창문은 안에서 잠그지 않나요?
초등학교가 평소에는 너무 재밌고 즐거운 곳이기는 한데 학교 시간이 지났을 때 초등학교는 왠지 무섭다는 느낌을 주죠. 저도 컴퓨터실에서 한글 97을 배우곤 했는데 항상 그 공포 사이트를 검색해서 귀신 사진이나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찾다가 코피를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애들이 공포 이야기를 보면 코피가 난다고 소문을 냈었죠. 다음 이야기는 조금 생소하지만 꽤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태진이는 시험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밤 12시가 되자 창문 밖에서 둥둥 떠있는 웬 남자를 발견하고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 남자는 창문을 통과해 방으로 들어왔고 태진이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자는 척을 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말했다. 자고 있네. 다음날 태진이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해줬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들어 밤 늦게까지 일어나 있는 아이들 앞에 남자 귀신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무참히 죽인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시험 공부를 해야 했던 태진이는 친구에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방법은 그 귀신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는데 온몸에 붕대를 두르고 있으면 귀신이 자신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다. 그날 밤 태진이는 붕대로 온몸을 감쌌고 12시가 지나자 어김없이 귀신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무도 없네. 속으로 귀신을 비웃던 태진이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다 시험 전날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붕대가 모자라서 한쪽 팔은 감쌀 수 없었다. 어차피 귀신이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태진이는 평소처럼 공부를 했다. 밤 12시 또다시 남자 귀신이 방으로 들어왔다. 오늘도 없네. 근데 이건 뭐지? 귀신이 태진이의 팔을 잡는 순간 온몸에 두르고 있던 붕대가 풀렸고 붕대의 결을 따라 태진이의 몸이 찢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죠. 초등학생 시험 공부가 얼마나 빡세길래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비슷한 이야기로는 그 빨간 마차가 있었죠. 늦은 시간이 되면 빨간 마차가 와서 늪을 지나고 숲을 지난다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늪을 의미하는 눈에 칼집이 나고 숲을 의미하는 머리가 잘린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초등학교 괴담 중에는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공부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광호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에 매진했지만 매번 결과는 꼴등이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광호가 저번 학기부터 성적이 갑자기 오른 같은 반 친구 광남이를 찾아갔다. 그리고 성적을 그렇게 빨리 올릴 수 있었던 비법을 알 수 있었다. 광남이는 자신의 성적을 올려준 무당을 알려줬고 광호는 그날 바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집에 들어가자 무당은 광호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다는 듯 방법을 알려줬다. 그 방법은 새벽 1시 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우물에 갓난아이를 던지는 것인데 절대 그 우물 밑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저히 아이를 죽일 수 없을 것 같던 광호였지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에 자고 있던 동생을 데리고 우물로 향했다. 우물 뚜껑을 열고 동생을 던지려는 찰나 문득 궁금해진 광호는 우물 밑을 쳐다봤다. 그런데 우물 안에서 아까 낮에 봤던 무당이 입을 쩍 벌리고 아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저도 만화책에서 봤습니다. 동생을 집어던질 만큼 성적이 중요할까요? 역시나 전혀 개연성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초등학교 때 봤던 괴담은 더 많습니다. 다음에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무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갑니다.